안녕하십니까. 베트남 호치민 국적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경호입니다. 오늘은 결혼 이민 F6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변경 안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우리 신부님들이 결혼 비자 신청할 때 필수 서류로 제출하는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이 방법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약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신부님들입니다.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결혼 이민 F6 사정 신청자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한 경우로서 한국어 능력 입증 대상자, 우리 신부님들이죠. 그래서 결혼 이민자 또는 결혼 비자 신청자, F6 결혼 비자 신청자, 우리 신부님들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0월 지금 중순이니까 뭐 11월, 12월 2달 반 정도 남았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법무부에서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걸 알아보기 전에 언제부터 신부님들 한국어 능력 입증이 생겨났으며 교육을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알아보고 바뀐 것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6일 날 법무부에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비정상적 국제결혼의 정상화를 위한 결혼비자 발급심사 강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2014년 2월 6일 날 고시를 하였습니다. 고시를 하여서 결혼 이민 비자 발급 심사 시 꼭 이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확인한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는 어떻게 만드느냐?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외공관장의 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창기에 세종학당에서 신부님들 한국어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초창기 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한국 세종학당에 교육받는 게 이 방송에서는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정말 안 좋은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신부님들한테도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났었고 그때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종학당은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초창기 때 신부님들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법무부에서 지정 교육기관으로서 제외가 되고 지금까지 세종학당은 법무부 교육 지정기관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한국어 교육기관일 뿐이었죠. 세종학당에 이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비자 신청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무부에서 또 해당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은 추후 각 제외 공간별로 지정하여 발표 예정. 이래가지고 생겨난 것이 한국이민재단, 한국은 한국이민재단이고 베트남은 여성동맹, 그러니까 한국이민재단과 베트남 여성동맹 두 곳에서 힘을 합하여 우리 신부님 한국어 교육기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교류재단, 우리가 흔히 아세프라고 하죠. 아세프. 이 아세프에서도 신부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법무부 지정교육기관이 두 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을 제출하여 지금까지 신부님 결혼 비자 신청을 다 하였습니다. 약 3개월에 걸쳐서 120시간 교육을 받고 법무부에서 내려오는 시험지로 시험을 쳐서 60점 이상 합격을 하면 이수증을 발급받고 그 이수증으로 지금까지 신부님들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지금 그 베트남 남부지방 호치민 근교에서는 1년에 약 2,000명 이상의 신부님들이 비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 2,000명 이상 되는 신부님들의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을 이 두 곳에서 지금까지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 후에 보면은 법무부에서 한국이민재단, 여성동맹과 아시아문화교류재단, 아세프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의 이수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급된 이수증만 유효합니다. 비자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바뀐 의사소통 확인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법무부에서는 한국이민재단과 아세프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끝냈고요. 대신에 신부님들 한국어 능력 입증의 방법을 3가지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한 것이 세종학당 초급 120시간 이상 수료를 하든가, 아니면 한국교육원에서 120시간 이상 초급과정을 수료를 하고 수료증을 받든가, 아니면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1급 이상을 취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제안한 내용이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종학당 본부를, 호치민에 있는 세종학당 본부를 한번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뵈어서 그 담당자님을 만나 뵙고 저희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신부님들의 한국어 교육 이수 방법에 대하여 변경을 하여서 세종학당에서 초급 120시간 이상 수료증을 받으면 비자 신청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세종학당에서는 우리 신부님들의 교육을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 법무부에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고 다시 고시를 하였는데 세종학당과 어떤 상의나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관계자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현재 세종학당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한 세종학당당 분기별로 15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답니다. 그럼 1년이 4분기잖아요. 그럼 한 분에 15명을 모집하면 1년에 4분기 4번을 모집하면 60명입니다. 그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남부 호치민 근교에서 1년에 쏟아져 나오는 신부님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 신부님들이 교육을 어떻게 하죠? 어디 가서 교육을 받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국교육원에도 가봤습니다. 교육원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역시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었고, 제가 이것이 지금 아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육원에서는 전반기에 한 50명 정도 모집하고 후반기에 한 50명 정도 모집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몇 명을 모집하는 것보다가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으려면은 먼저 서류 접수를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류로서. 그러면은 한국교육원에서 서류 심사를 해보고 이 사람은 교육을 하고 이 사람은 못하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세종학당에 지금 분기별로 15명, 4분기 60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 60명이 전부 우리 신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세종학당은 지금 우리 신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고요. 분기별로 15명 모집하는데 여기는 대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신부님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한국교육원 역시 마찬가지. 교육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서류를 접수하면은 교육원에서 서류 심사 후 통보해주고 통보받은 사람만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원 역시 우리 신부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세종학당과 한국어교육원 두 곳의 상담을 해보고 느낀 제 느낌은, 세종학당과 한국어교육원은 우리 신부님들 교육을 하고 싶지 않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찌되었든 지금 세종학당에서 신부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근래에 가까운 시기 안에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가까운 시일 안에 세종학당에서 우리 신부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교육원 역시 마찬가지. 우리 신부님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이수정을 받을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1급 이상 취득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픽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93이요. 시험이 2024년 4월 14일 날 있습니다. 4월 14일 날 있고,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험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 등록 기간이 2024년 2월 13일에서 2월 19일까지 6일 동안입니다. 요 6일 안에 시험 신청을 등록을 해야 2024년 4월 14일 토픽 시험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2024년 4월 14일 날 토픽 시험을 치르고 나서 2024년 5월 30일 날 약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 시험 치르고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 5월 30일 날 시험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시험 장소는 한국과 베트남이고요. 그 다음에 토픽 94는 시험일이 2024년 5월 12일입니다. 역시 시험 신청, 시험 등록일은 3월 12일에서 3월 18일까지 6일 안에 시험을 등록해야 5월 12일 날 시험을 치를 수 있고, 5월 12일 날 시험을 치르고 나면 약 한 달 반 후에 6월 27일 날 시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냥 93은 4월, 94는 5월, 95는 7월, 96은 10월, 97은 11월에 토픽 시험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토픽 시험은 초급 1급은 80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신부님들이 1년에 2,000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 이 신부님들이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그래서 매우 걱정을 하고, 여기 현재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학원을 하나 만들자. 학원을 하나 만들어서 차라리 우리 신부는 우리가 학원 허가를 내고 정상적인 학원을 허가를 내서 만드는 거죠. 선생님도 초빙을 하고. 이래서 우리 신부는 우리가 교육을 하자. 이런 방법과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토까지 해서 월화수목금토 해서 일주일에 6일씩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해서 정말로 스파르타식 교육을 해서 우리는 좀 한 번에 토픽에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학원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선생님을 기숙사에 선생님을 고용을 해서 그 선생님들이 기숙사에서 신부님들을 교육시키는 방법, 별의별 방법을 다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별의별 연구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세프하고 이민재단 두 곳에서 기존에 하던 교육 방식 그대로 신부들을 교육을 하겠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그 두 곳의 이수정은 12월 31일까지만 인정을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곳에서는 토픽 시험반을 운영하겠답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2014년부터 한국어 교육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2023년이니까 9년이 지났네요.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가 필수 서류가 된 지 9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그 두 곳은 9년 동안 신부님들을 교육시킨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에서 이 신부님들을 다 흡수하여 가지고 토픽 시험 대비반으로 교육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4, 5, 7, 10, 11 1년에 5번 있는 이 시험에 대비하여 교육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부님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한국어 교육이 더 힘들어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랑분들께서 우리 신부님들 잘 좀 다독거려 주시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셔서 신부님들이 힘내고 토픽 시험 무사히 통과하고 비자 받고 한국에 입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